일요일 늦은 오전, 재경은 약속한 대로 전날 빌려둔 2개의 비디오 테이프를 들고 성희가 미리 일러준 집으로 향했다. 그의 집은 비디오 가게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중산층 아파트였고, 정원에서부터 담을 쌓고 온 여기서부턴 다른 세상이라고 말하는 듯한 분위기는 왠지 그녀를 주눅들게 하고 불편한 마음이 들게 했다. 그렇게 도착한 그녀를 성희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지만 오는 내도록 들었던 불편함은 영 가실 생각이 없는 듯 마음 한쪽 편에 아예 자리 잡고 눌러앉아 버렸지만 애써 무시했다. 그가 큰소리치며 의기양양하게 주방에서 가져온 것은 미리 배달된 피자였다. 그녀는 말과는 달리 표정은 조금 굳어 있었다. 재경은 빵과 치즈를 좋아하지 않았고 게다가 고기는 싫어했다. 고로 피자는 싫어하는 음식 중 하나였다. 다른 건 몰라도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건 분명 말했기에 그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변을 다시 둘러보았지만 그것 외엔 다른 음식은 눈에 띄지 않았다. 성희는 자신이 덜어준 피자에 손도 대지 않고 있는 그녀를 보고 장난스레 말했다. 언젠가 두 사람이 연인이 되기 전 흘리듯 말한 적이 있었다. 그땐 그녀가 자신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싫어해서 한 빈말일 것이라고 무심히 넘겨들었다. 그제야 사실을 안 그가 적잖게 당황하곤 허둥지둥 어딘가로 전화를 걸며 말했다. 재경이 정색하며 나무라자 조용히 전화를 끊으며 풀 죽은 제 눈치만 보는 그의 피자 위에 자신의 목으로 덜어놓은 피자의 토핑을 모두 걷어내 얹어주었다.
그녀는 식성으로 계속 언쟁을 하다가 서로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분위기를 망칠 것 같아 화제를 돌렸다. 그는 무서운 이야기도 안 들을 정도로 공포 장르를 싫어했다. 특히나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은 끔찍한 살인마가 등장하는 현실 공포는 더욱이 싫어했다. 비디오를 트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주저하는 모양새를 비췄지만 그걸 눈치채는 이는 없었다. 토핑을 모두 걷어내고 볼품없이 빵만 남아 맛대가리도 없어 보이는 식은 피자를 뜯어먹으며 한참 영화에 몰입해 있던 재경이 무심히 옆을 돌아보았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영화는 끝이 나고 성인은 위로 올라가며 사라지는 영화의 엔딩 크레딧과 함께 자신의 혼도 함께 뒤엉켜 빠져나가버리는 기분이 들며 녹초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함께 관람하던 재경은 그저 무덤덤하게 자신의 물건을 주섬주섬 챙기는 모습만 보였다. 잠시 아쉬움을 드러내던 그는 자리를 훌훌 털고 가뿐하게 일어나는 그녀를 보고 애써 속으로 집어넣고 배웅하려 따라 나서는데 재경이 불쑥 다른 테이프를 건네며 말했다. 그는 바로 사양하고 싶었지만 자신을 위해서라는 말에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에 현관문이 시원스레 열리다 닫히곤 그녀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었다. 성인은 자신의 손에 남겨진 비디오 테이프를 보며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을 쉬었다. 재경은 언제부턴가 성희와 통화하며 출근하는 날이 많아졌고 그건 귀찮으면서도 금세 익숙해져 전화가 오지 않는 날엔 조금 허전함이 들며 그 길이 퍽 멀고 지루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당연하고도 익숙해 아무 의미 없이 무심히 한 말이었지만 아주 잠깐 짧은 정막이 흘렀고 그건 불편할 정도로 매우 거슬렸다. 재경은 직설적인 솔직한 말에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녀가 쉽사리 누굴 만나고 어딜 가지 못했던 건 분명 비용에 대한 부담도 한몫했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는데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날 그는 그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그를 만나면서 쭉 느꼈던 알 수 없는 불편함과 부담스러움이 자신의 열등감에서 오는 것이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아 부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너는 그럴 명분을 찾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자신은 바꿀 수 없고 그와 함께 있을 때면 계속 그런 감정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느끼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그 연이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이어갈 가치가 있는지 곰곰이 생각했다. 화이트데이를 하루 앞둔 토요일, 퇴근 후 재경은 시내 큰 펜시점에 들러 커다란 사탕 바구니를 산 후 성희가 일하는 PC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전화가 끊겼고 쉬지 않고 바로 달려온 것인지 단숨에 온 그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녀의 말이 반가울 만하지만 왠지 모를 이질감과 함께 오는 좋지 않은 예감에 그는 그만큼 낯설고 차갑게 물었다.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니더라. 조금 따뜻했지 겨울보단 말야. 눈 감고 뜨는 사이에 지나가던 그날 부산에선 그것도 3월에 사랑눈이 제법 많이 흩날렸다. 보통의 날이었다면 그 광경에 누구보다 좋아했을 그들이지만 그땐 그런 감정이 들 자리가 없었다. 발끝을 스치는 그 봄바람까지 막상 와보니 그 봄이란 게 잡을 틈 그렇게 한 달여간의 짧은 연인 사이가 정리되었다. 그래서일까 그녀에겐 조금의 허전함 외엔 별 감정도 미련도 없었다. 이어기기도 하네. 늘 성희와 함께왔던 경수가 혼자 가게를 찾았다. 그녀는 정말 그의 소식이 궁금하지 않았고 경수를 대하는 것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 여전히 한결같이 자신을 대하는 재경에게 그가 툴툴대며 말했다.
재경은 경수가 나간 문을 건조하게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들의 발길은 완전히 멈추었고 그녀의 어느 겨울과 봄 사이에 피던 꽃은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끝내 져버리고 말았다. 봄은 참 아무것도 아니더라. 조금 따뜻했지 겨울보단 말야. 눈 감고 뜨는 사이에 지나가더니 남은 건 텅빈 시간뿐이더라. 그때는 간절히 기다렸었지. 발끝을 스치는 그 봄바람까지. 막상 와보니 그 봄이란 게 잡을 틈 없이 스쳐가더라. 다시 봄이 오길 기도하네. 아주 따스한 봄 한참 머물길. 내 손끝 가득 담아낼 수 있도록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봄이 오길. 겨울은 지독히도 길었거든. 얼어붙은 가슴 꽁꽁 묶어뒀거든. 이젠 조금은 풀어질 때도 있다며 봄에게 무언가 물어봤었는데. 다시 봄이 오길 기도하네. 아주 따스한 봄 한참 머물길. 내 손끝 가득 담아낼 수 있도록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봄이 오길. 봄은 참 아무것도 아니더라. 길게도 머물러 주지 못하고 다음 봄은 조금 특별하게 내가 더 느낄 수 있기를.